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충남 금산에 사시는 30대 후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힘들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오히려 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 행동은 오히려 막대하는 존재가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내요. 저는 38살이고 남편은 46살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저는 캐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의 삶이 부족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결혼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도 이해해 준다고 했고 골프 라운딩 같은 것도 이해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아기라고 불러줬어요. 남편의 외모는 푸근한 아저씨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강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며 그냥 각자의 삶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남은 인생을 평생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동반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 급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외로움도 많고 담배도 피우고 술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캐디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잖아요. 이런 제가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자리가 끝나고 한 번만 더 만나보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찾아주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30대 중반에 갑자기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기라고 불러주며 이뻐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는 모습에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처럼 만났습니다. 서로의 분위기가 연애의 감정보다는 결혼으로 바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조건만 맞는다면 바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고 조개구이에 술도 한 잔 마시기도 했어요. 1박 2일로 이곳저곳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서서히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현재의 저희 모습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서로 마음에 꽉 차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서로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하며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지방에 사는 40대 중반에 결혼 안 한 총각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도 선입견이라는 게 조금 가지고 있었기에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은 여자 같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나처럼 자유롭고 발랑 까진 여자는 싫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솔직하게 어떤 여자가 좋은지 말해줘요. 저는 선희 씨요. 그냥 선희 자체가 좋아요. 그냥 평생 옆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낮아진 자존감을 다 치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해요. 대신 하나만 이야기해봐요. 그거는 내가 꼭 지켜볼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캐디를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는 거였어요. 엄청난 강요는 아니었고 원한다면 자신의 옆에서 있어주길 바란 거였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끊을 수 없는 거니까 편하게 펴도 되지만 자기 앞에서만 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저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직장까지 관두고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저런 모습에 직장을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남편의 이직 이후였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에서 30% 더 받는 직장이었고 휴무가 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긴 지 6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옮긴 회사가 처음에는 실적이 잘 나와서 사람을 뽑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남편부터 잘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와도 괜찮았고 제가 하던 일은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하는 법도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이해심 높은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냅니다. 잘리기 전부터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다 풀어요. 제가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집안일 같은 거나 애교를 부려도 소용없어요. 술도 안 먹는 사람이라서 답답합니다. 짜증을 내는데 하루 종일 틱틱대고 끝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안 청소를 마치고 밥 먹기 귀찮아서 밥에 김이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회사에 잘린 뒤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네요. 돼지 같은 게 아침부터 누워 있으니까 화나네. 지금 집안일이 이따위로 해놓고 누워 있는 거야? 완전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구먼. 이런 걸 믿고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방금 먹은 밥이랑 김봉지를 보고 저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방금 밥 먹었고 설거지는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잠깐 불려놓은 건데 왜 아침부터 시비 거는 건데? 뭐든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지. 나 예민한 거 아는 사람이 신경 쓰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너는 사람이냐? 남편은 방에서 굶고 있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나와? 이놈의 집구석 나가던가 해야지. 이럴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해. 예전처럼 사장님 하면서 살라고. 그만해. 계속 이럴 거야? 맨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11시까지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오늘은 왜 시비야. 자존감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내가 돈 벌어주는 걸로 집에서 쉬는 사람이. 전업주부면 살림 잘하고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왜? 내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너도 웃음냐? 나가서 사장님들한테 꼬리 흔들던 습관 나오는 거야?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모든 걸 이해해주고 옆에만 있어달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외출도 잦아지기 시작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저한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모임이나 시댁에 가는 날이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이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녀처럼 명령만 하네요. 이제는 편해졌는지 막 대하는 모습이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시댁 어른들이랑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족여행을 가기 싫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곳입니다. 남편이 가족여행에서 사람 좋은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있으면 저는 시녀처럼 일해야 해요. 명령조로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댁 식구들이랑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이에 무슨 시댁 식구들이랑 2주 동안 여행을 가나요? 2주 동안 얼마나 저를 말려 죽이려고 저러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엄청 지르더니 혼자 캐리어를 쌌어요. 잠깐 나랑 대화 좀 해. 도대체 나한테 요즘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워해. 갈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딱 말해. 안 간다고 했잖아. 나 정말 힘들어. 집에 혼자 있으라는 말이야? 안 간다고 한 거는 너잖아. 나이도 많은 부모님 언제 갈지 모르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힘들다는 거야? 그럼 2주 동안 혼자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일부러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떨어뜨리려는 거야. 제발 그만해.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남편만 믿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연고지 없이 내려온 시골에서 남편까지 변했어요.
버림받고 나니깐 정말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희망만 주고 갔네요. 이혼이라는 딱지만 가지고 살아가겠네요. 남편에게 복수라도 해야 되나,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남편이 집으로 오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외롭게 혼자 있는 일주일이란 시간은 정말 길게만 느껴지네요. 남편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해도 다시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되겠죠. 그동안은 남편을 믿고 의지했기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 얼굴을 보고 제가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 삶 찾아야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좀 살아보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는 항상 힘들 일을 같이 헤쳐나가야 하며 서로에게 하나뿐인 동반자이며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복수의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혼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한 생활만 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